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의 포항 이전 결정으로 광양에서 거센 반발이 처음 제기되던 시기, 포스코 측은 광양에 본사를 둔 그룹사가 이미 있다며 포스코 플로우를 언급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의 운영 체계를 들여다봤더니 분명 본사는 광양인데 운영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홀딩스의 그룹사 포스코 플로우. 지난 1983년 포스코 터미널로 처음 설립돼 화물 운송과 대리, 관련 서비스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 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소외 여론이 거세게 제기될 당시에도 포스코 측은 광양에 본사를 둔 그룹사로 포스코 플로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플로우의 본사만 광양으로 돼 있을 뿐 실질적인 운송 계약 등 주요 사업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체 조직 6실 가운데 CTS 사업실과 철강 물류실 내 국내 철강 물류그룹만 광양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도 경영실, 경영기획실, 사업개발실, 원료산업 물류실 등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근무 직원 전체 20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플로우 측은 올해 초 지주회사 설립으로 포스코 물류사업부에 업무가 이관됐고 화주들의 사업장이 서울과 인천에 있어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법인 소재지가 있어서 그런다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뭔가 광양에 소재할 필요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검토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플로우의 올해 예상 매출액만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광양시가 미래 기업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늬만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와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광양지역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도 확정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주철현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다시 배정됐고 특히 김승남 의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함께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또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합니다. 전반기 국토위에서 활동했던 김회재 의원은 후반기에는 산자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별도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순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나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여순 사건 희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 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 적자에 따라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고 분산된 대중교통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각종 민간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광주도심의 각종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할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좀 더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 체행 체제를 확립해서 관리하면 공익성이 훨씬 더 올라가고. 전라남도도 산하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촉을 위한 공공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햇빛과 바람이라든지 이런 공공재인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도민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기여할 실행 기관이. 광주, 전남 모두 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영역 등을 진행하는 등 출발선에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하는 행정안전부 심의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이지만 기존에 있는 그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공공부문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대구시와 강원도 등은 이미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광주 전남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면서 현실성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자체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여름휴가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행사장과 휴양지 등 7천여 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 4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을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병원을 찾은 뒤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71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환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이 많은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많다며 진단과 격리,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창의나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일을 따라 구슬이 내려갑니다. V자 모양의 비탈면을 교차해 이동하며 다른 구슬이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전해줍니다. 모든 구슬이 안전하게 도착하자 환호성이 나옵니다. 중력을 이해하고 가속도와 힘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롤링볼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확실히 한 면에다 한 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니까 더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 양면에다가 하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장치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무한 창의나래 프로젝트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우리 학생들에게 무안에서 학습을 하는 것도 충분히 창의력 신장이나 또 그러한 여건들이 준비되어서 체험하며 즐기는 창의 여행을 주제로 한 창의 축전 행사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 등 이론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직접 체험해보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타 지역 교원들을 상대로 한 남도 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주 부산 지역 교직원 100여 명을 초청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신안 퍼플섬 등을 돌아보는 남도 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는 부산 교원단체 총연합회 소속 교원 100명을 상대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충남교육청 교육장과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홍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0원 선을 유지하던 전남 지역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의 효과로 1,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5원으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66원 떨어졌습니다.
한편 경유의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5원 내렸지만 여전히 평균 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일 전남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도의원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고 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국유지 등 14필지를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법리상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 모 마을 주민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김홍빈 대장의 삶과 도전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며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